이명박, 박근혜 절정치닫는 10년 악연. 소국장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악연은 익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최순실 씨를 기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혜택을 본 것도 없고 그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뭐 독대를 하거나 청와대를 가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박 전 대통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도왔다라고 보는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그 당시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굳이 뭐 이렇게 군에다가 예를 들면 댓글을 달라고 지시할 정도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악연, 나쁜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2012년 9월 2일 전과 2012년 9월 2일 이후 이 부분을 약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9월 2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100분간 독대를 하면서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것이 현재 전개되는 이런 부분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울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처럼 적폐청산처럼 그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면 일정 부분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 후보 또 본인이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론 악연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 대선에서 사실 BBK 다스 문제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만큼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 정권이 그렇다고 진보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 큰 부작용이 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비롯됐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두 사람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악연을 이어져 왔는지 저희가 한번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악연은 역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만났고 경선에 나와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BBK와 다스 문제를 폭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최순실 씨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온갖 끔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겠습니까? 네, 지금 MB의 발목을 잡는 다스와 BBK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 때 처음 제기했었고 또 최순실 의혹도
또 이 MB가 그때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덮은 거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최순실 의혹이 아니라 최태민 의혹이었어요.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서진 않고 최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자, 돌이켜보면 지금 이 두 후보가 제기됐던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로 불거져서 지금 이게 문제시가 됐는데 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정말 뭐 단단히 정도로 내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후보는 무조건 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듯한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의혹이 생기고 완전히 추락했을 때 자기는 구세주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점점 인기가 드러나면서 거의 5대5의 어떤 수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선만 넘으면 대선은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양 진영은 거의 진검승부를 벌였어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지금의 그 변호사인 유영하 당시에 그 네거티브 팀장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이 다스 의혹을 폭로하려고 작업을 했고, 네. 또 MB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두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아주 낱낱이 진짜 파헤쳤는데, 예. 당시에 이 진영 간에 어찌됐든 이 제기됐던 의혹들은 경선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다 거의 덮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불거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맞게 된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봤던 그 2007년 그 당시 두 사람이 과연 오늘날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최태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태민 의혹만 제기하면 상당히 심한 반응을 보이고요. 아마 이게 MB 측도 제가 보기에 김경준이나 에리카 김 이런 게 있었고, 제가 보기에 이게 두 분을 저는 가까이서 다 뵀는데, 네. 지금 이게 두 분이 케미가 정말 안 맞아요. 아. 왜냐면 이게 MB는요, 철저한 이게 기업인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한 원칙주의자. 네. 그래서 이게 두 분의 성향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아마 이게 보수 있었지만 상당히 이게 제가 보기에 역대 같은 당내에서 가장 이게 치열한 경선을 벌인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두 번째 악연은 역시 2008년의 친박 공천 학살입니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두 사람의 악연을 이야기할 때 이 발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 과정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발언이죠, 최 교수님. 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들이 공천에서 이제 다 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자신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나와서 또 새로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친박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당선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성향상으로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대표를 하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본인의 측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을 많이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 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을 더 많이 행사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선에서 그 당시 2007년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경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엄청나게 치열해서 거의 1% 차이로 승패가 갈렸거든요. 네. 당심은 박근혜 후보가 이겼는데 민심에서 이명박 후보가 뒤집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를 꺾고.
그리고 나서 2008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MB 진영에서는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더 이 좌파로 그러니까 친이파로 좀 공천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른바 친박계로 분류되던 인물들을 이제 공천에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뭐 홍사덕 의원이라든지 전부 다 그때 다 낙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2008년 3월 중순쯤에 이른바 친박연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친박연대의 간판을 들고 2008년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즈음에 아까 박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묵적으로 친박연대를 좀 도와달라는 개념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4월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거든요. 성공적이었죠. 네, 성공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한나라당 내의 세력 구도가 친이계와 친박계가 팽팽한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총선 결과에서도 이 친박연대가 14석이라는 것을 얻는 데까지 이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되고 더더욱 박근혜 의원과는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걸 계기로.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악연. 또 이 악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주도했던 2010년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첨예했죠. 그렇죠. 은원 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서 지금 그 다음에는 공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이미 사실은 양측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가 이제 그 세종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천도 문제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관수법에 의해서 좌절이 되지만 어쨌든 세종시가 이제 그 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많은 그 이 관이 내려가는 어떤 그 이 결정을 내렸는데 네. 문제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되돌리려고 없던 것으로 하려고 사실은 이제 추진을 합니다. 세종시와 관련한 부분들을. 그런데 수정안을 박근혜 대통령 자당의 사실 의원이지만 사실 이 당시는 어떤 대표도 아니었어요. 공직도 아니었는데 단순한 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파, 그러니까 박친박이라고 불리는 어떤 개파의 어떤 그 마음을 완전히 부결적으로 가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의 뜻을 이 집권 여당이 거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메랑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당의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인 박근혜 의원이 네. 그것을 반기를 들고 그렇죠. 부딪혀버리거든요. 완전히 첨예한 대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 여기서 이제 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라는 표방을 하면서 이 대립 구도를 하면서 그 완전히 대통령의 어떤 그 의도를 꺾어버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마 절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도가 들어오면 같이 집안 사람들이 같이 싸워도 합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집안 사람이 강도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그걸 강도를 누구를 좀 비유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강도로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나도 그럼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잡은 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당에까지 여당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의원, 뭐 지금 이종근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표도 아니고 의원 신분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박근혜 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전체 판세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네. 대통령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선 공격이 갔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하면서까지 그런 날선 공격을 한 걸 보면 두 사람의 사이가 정말로 많이 그 당시에 틀어져서 대결 구도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어볼까요? 네, 바로 MB 나도 피해자 박근혜 내가 왜 돕겠냐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청계천 아리랑을 해서 청계천을 빼야 된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MB호가요. 일송이라는 호도 있고, 그 다음에 청계라는 호도를 짓어요. 왜냐하면 이게 MB가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은 누가 말해도 이게 청계천 복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청계천 아리랑이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처럼 청계천을 빼라. 그래서 이게 피해자다. 이런 아마 MB 주장인데요. 저는 이게 뭐, 이 부분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4년 동안 이게 청와대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MB 측에서 이번에 항변할 때, 그럼 내가 이런 식의 사인들끼리 불법까지 해가면서 과연 이게 당선을 도와주겠느냐. 네. 이런 이게 항변하고 연결되는 이런 이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은 뭐 MB 항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보입니다. 네. 자, MB 항변에 사실상 또 하나의 어떤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보통은 진영이 바뀌었을 때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어공이라고 하죠. 그 늘공이 아니고 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끝났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사람들의 어떤 변화, 인적 청산해야 된다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집는 경우.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 그러니까 진영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진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를 했을 때도 상당 사람들은 어쨌든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와 그 다음에 행적은 뭐냐면 차라리 노무현 정부 사람을 쓰지 이명박 정부 사람은 안 쓰겠다. 네. 거의 그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다 속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일단 임기가 몇 년 안 됐는데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명박 정부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이계나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싫어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최 교수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도 박근혜 블랙리스트 피해자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이제 뭐 얘기했듯이 청계천 아리랑에 청계천을 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결국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종훈 실장님이 주장하는 저 주장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시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를 그렇게 도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낫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나을 거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네.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였는데 민주당에 당선됐을 때 거기서 오는 쓰나미가 더 클지 아니면 물론 싫지만 또 뭐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당선될수록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건 아닌데 1월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 또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 지금 이종훈 시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피해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네.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또 실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그동안 전혀 개선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정국 와중에도 이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마 시위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에서는 탄핵도 거는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뜻이 하나인데 그 헌법적 절차의 하나죠. 네,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수사로 이어지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같이 이제 연결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상당히 어떤 중도 노선을 많이 걸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도 그런 쪽을 좀 강조했었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제 영남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포진이 되면서 네. 이제 거대한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이제 국정 운영이 중심이 가다 보니까 애초에 천명했던 중도실용 노선 자체가 많이 이제 빛이 바래게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소통이 없이 불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를 키워낸다거나 뭐 전혀 그런 의지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보수주의의 철학, 보수주의의 비전, 이런 것들의 어떤 중심을 좀 두고 국정 운영을 했으면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현실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기존에 쭉 가져왔던 어떤 그 관행, 이런 것들을 전혀 개선을 못 해내고 오히려 그 속에 빠짐으로써 오늘날 이제 보수가 거의 몰락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지금 아까 경선 때도 얘기했지만 2007년에 경선 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두 사람의 발목을 전부 다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거의 10년 동안에 전혀 해결을 못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 철저하게 더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